안녕하세요. 사라쌤입니다. 겨울방학, 졸업, 입학, 새학년. 네, 불과 1월, 2월에 이루어진 일이죠. 특히 유치원 졸업을 한 7세 아이들은 영어 공부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까? 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영어를 3학년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3학년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나중에 할까 그런 고민들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뭔가 새로운 학습을 찾아서 막 열정적으로 이어나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이 되실 텐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7세, 8세, 9세 동안에 아이들이 무엇을 하면 좋을까, 또는 좀 여유롭게 3학년 때 영어 공부해도 괜찮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영상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7세부터 6학년까지 영어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새학년 상황에 맞춰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즉 유치원을 졸업하고 1학년, 2학년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약간 결론적으로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3학년 이전에 영어를 반드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공교육에서 영어 교과가 3학년에 시작하기 때문에 간혹은 조금 한글 책 많이 읽었다가 3학년 때 천천히 해도 괜찮겠지? 아이가 좀 지적 능력이 커지면 외국어를 배우는 속도도 빠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고민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 7세, 8세, 9세를 지켜본 결과 그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요. 좀 상상을 좀 뛰어넘어요. 그래서 많은 발전을 한다는 거, 사실 시간이 좀 아깝죠. 그리고 3학년의 아이들의 특성이 그 1, 2학년 아이들 특성과 굉장히 많이 달라요. 많이 커버렸죠. 3학년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외국어 학습을 받아들일 때 뭔가 이성적으로 설득하기가 참 힘듭니다. 지금까지 영어 안 했는데, 편했는데 왜 영어 내가 해야 될까? 거기서부터 일단 막혀요. 사실 저학년들은 엄마가 뭐 재밌는 데 있대, 우리 이거 재밌는 거 하자 이러면은, 그리고 친구들 같이 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3학년 아이들은 사실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이성적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되지? 사실 주변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이라면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지만, 교과목으로서 영어를 공부하고 사교육을 받고 이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영어라는 게 언어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설득을 해야 되는, 상당히 힘들죠. 그리고 엄마의 의견보다는 이제 나의 의견이 중요하죠. 내가 하기 싫다, 내가 하기 좋다, 또는 내 친구가 다니는 데 가고 싶다. 아주 여러 가지 이유를 내 위주로 맞추기 때문에 엄마가 설득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3학년 되면 사회 과목, 과학 과목, 또 수학에서 연산 비중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교육을 또 신경 쓰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영어도 그때 시작을 해야 되면 시간상의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저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3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모국어 책을 읽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해리포터나 소설류의 책들, 문고판 이런 거 다 읽거든요. 근데 영어는 그런 수준의 책을 읽지를 못하죠. 영어 시작이 늦었다면. 그러면 아이들이 영어 책을 읽을 때 자기 수준에 맞는 재밌는 책을 영어 글 수준에 맞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영어 책을 선정하는 것부터 힘들어지고, 난 영어 책이 재미없다, 이렇게 이제 될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한 거는 사실 일반적인 경우예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 3, 4학년 때 영어 시작하려는 아이들이 좀 힘든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서 사실 1, 2학년 때 영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공부하는 게 저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뭐 고학년 때 시작해서 잘하는 학생들도 있죠. 항상 예외는 있고 그 아이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속도로 다가갔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왕이면 1, 2학년 때 좀 접해서 3, 4학년 때 그 영어의 실력을 좀 키워주는 그런 방향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말했듯이 유치원을 졸업 후에 1학년, 2학년 영어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영어를 뭐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학원도 고민이 되시고 온라인 학습도 고민이 되시고 과외도 고민이 되시고 고민이 되실 텐데 중요한 거는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유치원 영어 얼마나 되어 있나? 경우에 따라서는 파닉스를 대부분 마친 아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ABC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아이가 영어를 어디까지 되어 있나 이런 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점검이 됐다면 1학년 혹은 2학년 때 영어를 시작할 때 어떤 걸 먼저 시작해야 하나 목표는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문맹 탈출. 문맹 탈출. 즉 무조건 읽기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걸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아이가 만약에 알파벳 공부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목표는 이제 파닉스가 되는 거예요. 파닉스는 소리와 문자를 자연스럽게 결합시켜서 내가 그것을 보고 읽고 그 다음 소리를 듣고 그게 의미를 아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뜻을 아는 거 이렇게 이제 조합이 되는 게 파닉스인데 그 파닉스 교육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글처럼 기억하면 아 하면 아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영어에는 한 가지 글자에도 여러 가지 소리가 나거든요. 특히 모음이 가장 어렵죠. 그래서 수월하게 간다고 했을 때는 3개월 정도 걸리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걸리는 학생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이들이 처음에 파닉스 공부를 하다가 힘든 경우는 그 영어 공부의 재미를 잘 모르고 사실 파닉스로 계속 굉장히 오랜 기간 힘들게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를 좀 싫어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아이들이 이제 어떤 학습 성향과 어떤 학습 방법을 찾아줘야 하나 그것이 이제 엄마의 고민이 시작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파닉스 정도는 엄마가 가르칠 수 있다. 또 교재도 요즘 홈스쿨링 하는 교재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엄마가 가르치는 방법 또 아이와의 호흡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게 자연스럽지 않고 또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사교육이든 좋은 선생님이든 또 만나야 되는데 그 과정이 또 쉽지는 않죠. 그래서 파닉스 과정을 1학년 때 어떤 과정, 어떤 방법으로 할지 그런 것들을 좀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유치원을 나오고 문장을 띄엄띄엄 읽는데 파닉스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 이런 경우에는 유창성에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파닉스 후에 이제 유창성이라는 목표를 두고 이제 또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 유창성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연스러운 말하기 하듯 그 문장을 그렇게 읽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진 않죠. 파닉스 때부터 단문 읽기를 계속 연습을 했을 때 이제 리더스라는 이렇게 짧은 문장 그 짧은 문장을 연습하고 읽고 연습하고 읽고 하면서 마치 한글 책 읽듯이 자연스럽게 읽게 되기까지가 이제 유창성을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좀 정리해 볼게요. 내 아이가 7세이면 유치원 영어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파닉스 다 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바로 유창성으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알파벳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목표가 파닉스가 되는 거죠. 파닉스 과정을 잘 마친 다음에 이제 유창성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결과 1학년, 2학년 요 2년 동안 파닉스와 유창성이 완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2년을 놓치지 말고 3학년 때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2년을 아이들이 그 문맹 탈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분명히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파닉스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가르쳐줘야 하나요? 교재는 뭘 쓰죠? 재밌는 학습은 뭐가 있죠? 이런 고민이 시작되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제가 풀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파닉스 영상 이후에는 또 유창성에 대해서도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